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죠. 네, 285페이지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합니다. 네.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과정, 신도시개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한번 적어볼까요? 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은 무엇으로 사업을 결정하죠? 우리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은 세 개가 있죠. 세 가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은 첫 번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면은 자, 어디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지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즉 도시개발구역,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라고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비밀입니까? 지정은 고시됩니까? 지정은 고시되죠.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지정하여 고시를 했으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라고 개발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이제 약칭해서 개발 계획이라고 하고 정식 명칭이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됩니다.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 계획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납니까? 중요해요. 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게 원칙인데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하거나 공모,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그리고 도시적 외의지역. 도시적 외의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은,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장소가 정해졌고, 개발계획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될지,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개발자 중에서 시행자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 등 민간 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죠. 다만 도시개발 사업 첨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이 원칙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쭉 서투리가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여러분 시행자가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무엇으로 부르죠? 실시계획.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절차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인가권자로부터, 즉 지정권자로부터 작성된 실시계획으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하면은 인가를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되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맞죠? 공사 착수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공사 착수가 없으면은 시행자는 그냥 둡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 사유도 기억납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이때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방법은 이제 수용 방식과 그리고 환지 방식. 물론 일부는 수용 방식,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구분해서 개념 정의를 한 기억도 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 잠깐.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쭉 잡았으면 좋겠고요. 흐름이 이렇게 신도시 개발 과정이 이루어지거나 이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좀 떠올라야 되고요. 억지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수차례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절차가 머릿속에 그려져야죠.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떤 테마들을 공부했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했을까? 한번 떠올려보는 것도 좋죠. 교재를 보지 않고요. 제일 먼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기억납니까? 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죠.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기관장과 정부지정기관장의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권자. 잠시 뒤에 교재에서 다시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누구에게 제한할 수 있고 누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지정 제한과 요청, 이런 것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도시지정 안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밖에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과 협의가 됐고 또 4차로 이상의 대규모 기반 시설 확보가 다 됐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규모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 근데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봤죠. 취지계 협의. 예를 들면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거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된 지역, 혁신도시건설 지역 맞습니까? 이런 지역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지정 절차,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네. 그때 강조한 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국토계획법상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이죠.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관은 14일 이상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되잖아요. 공고합니다. 공람을 시킵니다. 그런데 구역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여기까지 출제 범위예요. 지정 절차에서는 딴 건 안 나오죠. 딱 그것만.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지정전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이 뭐로 바뀌죠? 도시지역.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구역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이지만 건공, 토, 물주,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 변경 등 건축 등 개발 행위는 관할 시청 문제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행위 제한 맞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상하고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 행위, 관상용 주택의 임시시계 등은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그래서 허가 사항과 임의 사항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위 언제 해제되지? 해제 사유 5개 이런 거 정리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지금쯤 되면은 이제 목차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능 준비했거나 이렇게 목차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도 참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대충 이제 이렇게 목차를 떠올려보면서 제가 몇 가지 대표성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따라오고 기억을 되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대개가 이제 거의 뭐 합격 수준의 공급은 참 됐다라고 할 정도로 기분이 좋네요. 최고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부터 같이 복습할까요? 네, 교재 오십시오. 자, 이런 교재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오셔서 자, 3번에 봅니다. 큰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찾으셨나요? 네. 자,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합니까? 밑줄만 끊고 지나갈게요.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지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예외가 있죠.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것은 5개를 살짝 암기를 좀 하셔야 되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네, 국가 정도 동그라미 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밑줄 같습니다. 이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 맞죠?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죠. 행정청이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뭐죠?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기관의 장, 예를 들면 누구죠? 한국토지도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장이죠.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이게 전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공공기관장과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추천기관이죠. 그러면 공공기관장과 정부추천기관장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 그래서 공공기관장과 정부추천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 여기서 핵심은 제안이죠.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 누가 빠져 있죠? 지방공사는 제안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천재 지변 등에서 긴급히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잠깐만요.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시. 밖에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러면은 서울에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서울시장. 경기도는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걸칠 수도 있잖아. 시도에 걸쳐서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합니다. 이때 지정권자를 관계된 시도지사가 뭐하죠?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지정권자로 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된 거야. 그럼 지정할 수 있어? 없죠. 그때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봅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의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직접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과 4번에 지정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3번, 4번은 딱 묶어서 한 세트로 기억을 합니다. 하고요. 제가 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면서 봐주세요. 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 제한하죠?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한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요청하죠? 지정권자 중에서 누구?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잖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맞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일정한 자는 제한을 할 수 없죠. 제한자한테 제외됩니다. 누가 제외되죠? 국가, 지자체, 그리고 조합은 제한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돼요. 왜냐하면은 국가, 지자체는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은 행정처에게 제한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면 본인이 지정하면 되지 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면 되지 뭐.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한자한테 제외되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구역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조합을 설립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학교 못 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제한자에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 근데 민간. 그럼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행정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잖아, 민간.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무분별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요건을 맡은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민간이 제한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도 좋다는 동의서 받아오라는 거지. 그래서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만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받아가지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찬성합니다라고 동의서 들고 민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치 살짝 이어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런 부분은 한 5분 이상 복습하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잖아. 순간적으로 탁탁탁 보고 자주 보면 되지. 잊을만 하면 또 보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 비공식으로 혼자 좀 가끔 보고 모여서 직진하 다시 한 번 더 살짝 보고 들어가고 누가 스피드 있게 모여서 직진하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느냐 그런 싸움이잖아. 익숙해야 빨리 훑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됐어. 그럼 제한을 받으면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통보해야 되죠. 밑에 다 적어놨잖아. 그래서 2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저 밑에 동그라미 3번의 비용 부담도 나와 있고 동그라미 4번의 제한에 따르는 결과 통보는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몇 개월 내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개월. 이런 거 여러분이 하시면 되잖아.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재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방금 설명드린 거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장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시험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 복잡한 박스를 다 외워야 될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볼 것만 보시면 되죠. 일단은 기초조사 미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아까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 그거 줄 건 되잖아. 조사 측량 허용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공람 또는 공청에는 별표가 필요해. 별표 필요해.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며칠 이상 공람하다 그랬죠? 14일 이상 의무적으로 공람을 시키고 공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받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밑에 이제 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공람 기간 만료 후 의무적으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기간 만료 후 의무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해야 한다. 이 정도 챙기면 되잖아.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옵니다. 제일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28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여러분이 책을 보면 혼동할 수 있더라고. 동그라미 1번, 2번을 딱 묶어서 이게 뭐죠? 개발계획 수립시기에 개발계획 수립시기입니다. 개발계획 수립시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제가 이렇게 했죠.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업번의 원칙 봐요. 도시개발구역과 지정과 동시에 뭐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즉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입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죠? 언제? 개발계획 공모 등 4가지 사유가 있어요.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지역,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역. 혁신도시 건설지역이니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개발용도인 주, 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30% 이하인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본서 찾아서 암기해야 돼요. 옆에다가 기본서 확인 암기 적어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 4가지를 기본서 찾아서 확인하고 암기하십시오.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지역 등 알겠죠?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묶어요. 동그라미 3번부터 7번까지 묶어줍니다. 28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이게 뭐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죠. 지정효과. 그러면은 이제 책 보기가 좀 편해졌죠. 1번, 2번은 지정효과가 아니고 뭐죠? 개발계획 수립 시기를 말한 거라고. 3번부터 7번까지가 뭐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효과잖아. 아까 설명 다 드렸죠? 한번 볼까요? 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구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라. 다만 그 동네에 이미 취락주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그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지행되는 고시는 특례로서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는 허가받는다 그랬죠? 허가받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잠깐만요. 도시개발국에서 허가 대상, 도시개발국에서 허가 대상은 요약집에 다 적어놓지는 않잖아 이걸. 도시개발국에서 허가 대상 우리 어떻게 봤죠? 건공 토토토 건공 토토토 물축 그렇게 보잖아요. 물축 보는데 건축물의 건축 등이죠. 건축물의 건축 등 공작물 설치,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장기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축이 뭐죠?
중목의 벌채, 중목의 벌채 식재 그렇게 돼요. 중목의 벌채 식재. 그러면은 국도교육급상 개발휴가 대상과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크게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국도교육급상 개발휴가 대상이 아닌데 도시개발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중목의 벌채 식재만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이때 건축물의 건축 등이 무엇인지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잖아. 이때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뭐하죠? 대수선하거나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 용도 변경 행위는 도시개발구에서는 시청 군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 하면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근데 이게 다음 주에 정비구역에 가면은 똑같은데 무엇이 빠지죠?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이 허가 대상에 빠지는 거야.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다음 주에 정비구역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 용도 변경.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너 비교하고 이제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임의사항, 재해 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해서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라든지, 그다음에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라든지, 경장 목적의 행질 변경이라든지,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등은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허가 없이 가능하다. 내용이 궁금하면 기본서를 참고해서 살짝 한번 암기하고 지나가야 되시.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면은.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기득권 보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계속 그 착수한 공사를 계속 하려면은 즉 기득권 보호를 받으려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긋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지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착수한 사업가 공사 내용을 뭐하면 되죠? 신고하는 거라면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가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죠. 잘 듣고 대답합니다. 자, 저에게 기 주세요. 기 집중. 국도교육급상 도시공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할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OX? 다시. 죄송해요. 제가 빨리 해서 그래. 내 탓이야. 다시. 국도교육급상 도시공 관리 계획을 결정할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OX? 이 원칙이잖아.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할 당시 사업가 공사 착수한 자는 몇 개월 내에 신고하죠? 3개월. 3개월 내에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인허가 승인을 받고 사업가 공사 착수한 자는 며칠 내에 신고하죠? 30일.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당시 사업가 공사 착수한 자는 전부 30일 내에 신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사업가 공사 착수한 자는 몇 개월? 3개월 내에 신고. 이거 비교해서 해야 되잖아. 국토교육법부터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 건너뛰어서 생각이 넓어져야 되죠. 지금쯤은 이제. 오케이. 기득권 보호까지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나와 있어요. 면적. 289m. 아까 면적 규모 말씀 다 드렸었죠. 네, 면적 규모 말씀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면적 규모. 여러분 교재는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289페이지 펼쳐놓고 쟤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제 도시적이잖아요. 도시적이고 주, 상, 공, 녹인데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용도지역별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공업지역은 아까 얼마죠? 3만. 공업지역에서는 3만 주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평택시 공업 쪽에서는 3만 정도 미만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없다는 거죠. 최소 공업지역은 3만 정도 이상 규모여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얼마죠? 1만 정도 이상 규모로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울인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 밖이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죠? 30만. 아파트나 1주택 건설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관할 교육청에 협의가 됐고 4차로 이상의 기반시설이 확보가 제대로 돼 있다면은 10만 정도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거나 혁신도시건설지역, 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된 지역 등은 이런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네.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옆에 보니까 289페이지 박스 봐요. 289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안에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간단한 암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289페이지 박스 안에 제일 밑에 오른쪽 기통에 보면은 작은 네모 칸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암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경우 나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취, 지, 개, 협의 그렇게 외웠잖아. 취, 지, 개, 협의.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OX 답을 합니다. 이거 취지계를 외웠는지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취지계를 외웠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시험이 어떻게 돼 있겠어. 그러니까 암기 안 들어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운용을 해 이해했는지. 그럼 한번 봐요. 여기 잘 보세요.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된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정도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오잖아. 공업지역은 3만 정도 이상 규모여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면적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니까 O가 되는 거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좋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해제 찾으셨습니까? 290페이지. 자, 해제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해제 시기가 나와 있는데 저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29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요. 29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해제 사유잖아. 해제 사유. 동그라미 1번, 2번을 설명할 거예요. 여기 봐주시고요.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여기 봐주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 없이 못하도록 행위 제한 받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이지만 중목을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허가 없이 못하죠.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못하게 되잖아.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없는 거야. 그러면 사업이 구역 지정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 제일 마지막으로 뭐 하죠?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제일 마지막으로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공고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다고 공식적으로 공고했잖아. 공사 완료 공고일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뭐 하죠?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그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해제는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 완료가 해제 원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어. 291페이지 오른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 사유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수험생이 이 부분을 좀 싫어해.
이 부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딱 시험 나왔잖아. 요즘엔 딱 쉬운 거 빼고 그 중에서 어렵고 수험생이 좀 싫어하는 거 위주로 딱 정답을 문제를 내더라고. 이거 다치잖아. 많이 틀렸어 이거. 잘 집중합니다. 집중하죠? 봐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을 수립하여야 할 경우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개발구역 수립이 고시되지 아니하면은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내에 개발구역이 수립되더라도 그 개발구역 수립 고시일로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또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단 이때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년과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를 솔직히 이해 못하신 분은 옆에 물어보고 하고 옆에 물어봤는데 옆에 분이 대답을 못하면 딱 그분 손을 딱 잡고 저에게 와서 다시 한번 설명 듣고 가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해도 안 되고 외우지도 못하면서 우물쩍 넘어가면은 시험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옆에 물어보고 옆에 분 대답을 못 해주면 옆에 분 손 딱 잡고 같이 와. 같이 이분에게 물어보고 대답 못 한다. 같이 설명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공짜 없으니까 500원 가지고 와요. 500원 받고 해드릴 거야. 500원짜리 없으면 100원도 받아요. 아쉬워도.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291페이지. 개발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할까? 꼭 외워야 될 게 나와 있구나. 개발계획에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 게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라.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 별표나. 근데 지금 이거는 단순하잖아. 그래서 연습 안 하니까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거든. 단순한데 답은 못 찾죠. 왜요? 단순하니까 복습 안 하거든 되게. 일주일 뒤에 기억 못해요. 자주 좀 챙겼으면 좋겠고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몇 번을 외워야 되죠? 묶어요. 빨리 14, 15, 16, 17 묶어요. 14, 15, 16, 17 묶어요. 14, 15, 16, 17 묶었습니까? 묶어서 이거 왜 외웠죠? 뭐라고 외워야 되잖아. 그럼 왜 외웠냐고? 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죠. 구역 지정 후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기수는 재단을 탄다. 기수, 세단 이렇게 있잖아요.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입니다. 수가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기수, 세단. 기수는 세단을 탄다. 그렇게 됩니다. 네. 이제 벌써 6월달이죠. 네. 오늘 6월 1일이잖아. 6월달이죠. 딱 한번 보자. 6, 7, 8, 9.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마지막 한 3주는 총정리하거든요. 계속. 안 잊어버려야 되니까.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4개월. 딱 4개월. 그럼 지난 그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8개월인데 8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렸죠. 4개월은 그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4개월 동안은 진짜 눈 뜬 시간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공부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내려봐요. 2번 환지방식으로 개발구역 수립시 동요권을 암기하는 거 맞죠?
환지 방식의 개발교육 수립 시 동의 요건입니다.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 동그라미.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교육 수립할 때는 두 번째 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구역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네. 다만 네 번째 줄 끝에 국가지자체 조합은 네 동의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거 체크해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교재 보십시오. 국가 등 공공부문 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 지방공사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5번에 토지 소유자나 6번에 그들이 만든 조합과 같은 민간 부문 시행자를 지정권자 지정할 수도 있죠. 근데 2번 내려와요. 2번. 이것도 이제 어렵거든, 이 부분이. 2번이 또 재작년에 시험 나왔잖아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이 생각해 봐야 돼. 잠깐. 이렇게 조문을 읽으면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 동네가 도시개발구역인데,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가 한 명입니까? 수천 명입니까?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 근데 봐요. 이 동네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죠?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환지 방식.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하나도 수용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럼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 땅 주인의 동의도 없이 개발구역 수립하더라도 땅 주인 전부가 반대하면은 개발구역들을 개발을 못 하잖아.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을 수립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계획 수립에도 좋다는 동의서 받고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개발구역 수립을 하도록 한 거예요. 알겠죠? 네. 환지 방식으로 개발구역 수립 동의 요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한 봐요. 동의 요건 아까 왼쪽에 끌 설명했거나 292페이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봐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를 하나도 수용 안 하잖아.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지정해야 됩니까? 바로 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조문이 익숙해야 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위법 부당하게 신청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서무사학의 교재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읽어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나 조합을 사업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적어요. 원칙이라 이게 원칙인데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가 책장 넘기면 나오겠죠.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책장을 넘기면 나와 있잖아요. 몇 개 있죠? 3개. 1번만 하면 돼. 1번만. 믿을까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위법 부당하게 신청했다고 지정권자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3번 나와 있습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 특히 1번하고 2번을 혼동하면 안 돼. 실질구역인가 받고 2년 동안 공사 착수 없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정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실질구역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을 딱 비교하고 3번, 4번은 상식 아니에요? 아니어도 되잖아요. 1번, 2번 딱 비교해서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행자가 누구죠? 조합이잖아, 조합. 자, 오른쪽에 보면은 295페이지 조합의 설립 절차가 필기되어 있죠. 이거 우리 필기 다 해드린 거잖아.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 몇인 7인 이상이 조합에 뭘 만들죠? 정관을 만듭니다.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 몇인 이상? 7인 이상이 정관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조합 설립은 승인 받습니까? 인가 받습니까? 인가. 누구에게 인가 받죠? 지정권자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죠.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가 나면 인가를 받고 며칠 내에 등기하죠? 30일 내에 주택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제가 3, 4월 강의, 1, 2월 강의 때 필기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서에 필기가 다 되어 있고요. 그 필기되어 있잖아, 지금. 295페이지 필기되어 있잖아. 근데 왜 눈을 막 찡그리고 이걸 필기를 하지? 맨날 쓰세요. 맨날 쓰시고, 네. 계속 쓰시오. 한 100번 쓰고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동의서 가지고 가는 거 맞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넣어서 그 동의서를 첨부하고 인가 신청하고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하면은 조합은 성립. 그렇게 됩니다. 왼쪽에 봐, 왼쪽에. 294페이지 보세요. 294페이지 왼쪽에 박스 보세요. 왼쪽 제일 밑에 박스 보고 계십니까? 조합은 등.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조합이 되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이니까 전가자 되죠? 미성년자도 조합은 되죠?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해도 조합은 되죠? 당연 조합으로 기억하잖아. 맞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읽어놔야 되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OX? X. X잖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런 거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동그라미 5번도 중요하잖아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수가 몇인? 50인 이상 동그라미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다. 이미 기후잖아. 그때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 일부를 대행하잖아. 그죠? 그때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중 대행을 못하는 건 외우라 그랬죠.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대의원회 동그라미 제일 밑에 294페이지 제일 밑에 대의원회 동그라미 대의원회 동그라미 딱 하시고 네. 기본서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 암기 대행할 수 없는 것 필수 암기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대의원회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 암기 찾아서 꼭 암기하세요. 아셨죠? 네. 복습할 때 암기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입니다. 오른쪽에 오세요.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작성 주체가 누구죠? 시행자. 어디에 맞게 작성하죠? 개발계획에 맞아야 되잖아. 개발계획에. 그래서 개발계획이 뭐죠? 실시계획 작성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 밑에다가 이게 작성 기준이다. 맞죠? 그리고 시행자 작성은 실시계획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작성 주체하고 포함사항 양가로 1번, 2번 묶어서 이게 핵심이 핵심.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정권자 작성은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이 못 외우면 안 돼.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고 있을 광역도시계획이나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이게 물을 대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답 못 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그 다음에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 얼마나 헷갈리겠어.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휴식하고 들어와서 수용 방식의 완 도시개발 삽절자 296페이지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